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 심판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따위에게 무슨 방어권이 필요하냐?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헌재는 최대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절차적 요건은 다 갖추려나 봅니다. 어제 윤석열의 9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인 없이 대리인들 간의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 윤석열은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 나갔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사전에 이미 변호인 측에서 설명과 공지를 다 했을 텐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층 결집이 목적이라 봐야겠죠. 윤석열 측에서 지연 꼼수 전략으로 추가 증인을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면서 10차 변론기일 이후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이면 윤석열의 파면 여부는 결정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답은 정해졌죠. 이미 수많은 증거, 홍장원 차장의 진술, 곽정건 사령관의 진술, 그리고 조재호 청장의 진술까지 더해 회생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어제 국회 측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었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했다. 뒤에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빼박이죠. 조지호 청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분까지 윤석열과 총 6회 통화를 했으며 조 청장은 당시 여인영 사령관과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인영이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김동연 판사를 포함해 체포자 명단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조지호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매우 일관성이 있는 데다가 홍장원 차장과의 증언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인 듯합니다. 거기에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김용현과 주요 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며 비상대권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여인영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즉 비상계엄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명태균 게이트도 급했겠지만 결국 칼로도 사법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끝에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개 시민이 정치 혐오 때문에 암살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적반하장으로 박지원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오빠 이거 터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오빠 빨리 계엄해. 이렇게 김건희가, 즉 대통령 김건희가 영문함 윤석열에게 지시해서 계엄이 나왔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이고,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12월 3일 술 냄새가 났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윤석열 측의 고발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가 계엄하자고 했다는 등 저의 발언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수기에 대한 임박한 헌재 판결, 형사재판 시작, 김건희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앞두고 입틀막 하겠다는 전략이다. 저는 믿을 만한 인사로부터 들었고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제가 판단해 대통령 내 분위기에 공익적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밝혔다. 입틀막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밝힐 만한 그럴 배짱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총 86차례에 걸친 황제 접견을 할 동안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장성 5명은 2달 동안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은 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똑같은 죄목인데 우두머리는 구속 상태에서조차 모든 특혜를 다 누리며 아직도 권력의 최정점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운데 즐길 수 있는 날 앞으로 길어봐야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겁니다. 용산의 간판 내릴 날 머지 않았고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개념 정리를 못하는 듯합니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3번째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또 기각시켰습니다. 이유가 가관입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심우정이 김건희에게 뭔가 확실하게 잡힌 것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명태균 특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명태균 특검은 내란 특검만큼 엄청난 핵폭풍이 될 텐데 벌써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홍준표 아들과 명태균이 과거에 주고받았던 카톡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지난 2023년 5월 15일 아들 홍모 씨는 홍준표와 윤석열이 갈등한 일은 없을 거라는 내용의 지역지 기사를 내보내면서 잘 살펴봐 달라라고 명 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에서 주최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명태균에게 주겠다고 했고, 며칠 뒤 이를 받은 명태균이 감사하다라고 하자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시라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명태균과 홍준표와 직접 주고받은 내용은 없지만 아들을 통해서 계속 홍준표와 긴밀하게 교류했고, 또 다른 측근들을 통해서도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도 수차례 제공을 했다는 것이 명태균 측의 주장입니다. 이 홍준표 측은 일방적인 명 씨의 주장에 답할 필요 없다, 상식적으로 현직 대구시장이 명태균에게 무엇을 잘 살펴봐 달라고 할 일이 있겠냐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억울하면 특검에서 진실 밝히자고 하면 되는 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곧 범인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민주당에 복당한 김경수 전 지사, 한국형 연대를 한답시고 야권뿐만 아니라 탄핵 찬성 세력과도 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김부겸은 개혁의 딸들로 일컬어지는 우리 민주당의 정말 열렬지지층,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행태는 이제 한 번 더 고민해주고 바꿔달라고 요청드린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박이라는 단어는 바로 민족사의 비극과 상처와 희생, 피를 상징하는 단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과 함께해야 한다는 자들, 수박을 수박이라고 부르는 것이 민족사의 비극이라고 말하는 자들, 아무리 정권 창출이 우선이라지만 이거 선을 넘어도 참 세게 넘는다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고 나면 이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뒤흔들지 상상이 됩니다. 더 큰 잠을 일으키기 전에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많은 이재명 대표를 사사건건 발목 잡을 자들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통합과 포용, 글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